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61쪽에 2-3번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9가지로만이 아니라 21가지로 구분한다. 뭘 그렇게 많이 하냐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달리 보면 토지 이용을 어느 정도 구분해야 우리들이 또 편해지기도 하는 거죠.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복잡합니다. 자,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이 이제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을 1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개생보 농자는 따로 더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16가지에 이쪽 5가지를 합쳐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보시면 주거지역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또 1종과 2종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을 공부하실 때에는 또 아니면 어느 곳에서 주거지역 나오면 3글자, 6글자, 6글자면 되겠네요. 주거지역 3가지 뭐가 있고요. 전, 일, 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은 2가지가 다 무수한 어떠한 주거환경이고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3가지가 다 무슨 주거환경이고요.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전용에 1, 2가 있고 일반에 1, 2, 3 3가지가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전 1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이면 됩니다. 전 1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냥 혀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혀로 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곳,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요.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전용주거지역이요? 일반주거지역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찍어봐야 아는 거죠. 온나라, 루리스를 찍어봐야 아는 거죠. 이름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 이론상의 구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사고는 좀 떨어진 얘기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법 정의가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 2, 3 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 2, 3, 1, 2준이 아니라 1, 2, 1, 2, 3 준입니다. 1, 2, 1, 2, 3 준이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한 바퀴, 2바퀴, 3바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건축법, 주택법 가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집 2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한 건물에 10집 식구가 살고 있어요. 10집 식구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 1명, 그걸 뭐라고 하고요? 단독 소유,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0명 끊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파트요. 그런 걸 뭐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주택법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집 2가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1, 2, 3 3가지가 있네요. 1, 2, 3 3가지인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미스코리아 뽑는 자리 같으면 이 자리가 진선미겠죠. 아니면 정숙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스코리아 자리는 아니네요. 지금 수영복은 다 입고 계신데요. 미스코리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3가지가 저, 중, 고, 상, 중, 하, 대, 중, 소가 있을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1, 2, 3 3가지네요.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몇 학년 되면 특유하게 그 나이 때 이렇게 놀고요. 학년 바뀌면 또 다른 놀이로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되면은 그런 노래 있어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옥상까지 가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그런 노래 부르고 그것이 그렇게 재밌다고 또 웃고 떠들고 놀기도 합니다. 1, 2, 3이라고요. 1층 위에 2층 더 높은 거죠. 2층 위에 3층 더 높은 거죠. 뭐고요? 저, 중, 고라고요. 저층, 중층, 고층이죠. 설마 상중하로 하진 않잖아요. 너 어디 살아? 집 사는데 그거 어때요? 나는 상층 계급이야. 넌 어디 살아? 나는 하층 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층, 중층, 고층, 저층 몇 층이야요? 4층 이하. 아파트 안 된다는 거죠. 준주거지역이요.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것들을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주거지역이다 짚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30층, 50층 아파트가 있으면 3종 일반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2종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종 전용 주거지역일지도 모르는 거고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주거지역은 3글자, 6글자, 6글자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춘이면 됩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에 4가지가 있어요.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근유일중 해서 소리 나시면 되는 거죠. 객관식 시험이라고요. 상업지역 있는데 다음 설명하는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일까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동그라미 1, 2, 3, 4, 5 지문에서 고른다고 치죠.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지역은 근유일중 혀에만 익숙해지시면 되죠. 무슨 상업지역일 테고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일 테고요. 유통상업지역이겠죠.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일 테고요. 일반상업지역이고요. 중심적인이 아니라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인 거죠. 그래서 근유, 일중 4가지가 있습니다. 다 찍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주무시는 주거지역과 그다음에 물건 사고 팔고 그다음에 아저씨들 소주 각 일병 외치는 상업지역을 도로로 구분하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입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니까 집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집이 기본인데요. 여기는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으니까 조그만 쭈쭈바 가게나 아니면 어묵 가게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름에 더우시면 쭈쭈바도 사 드시고 겨울에 추우면 어묵 국물도 드시고 하시겠죠. 상가가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가 중심이지만 다른 기능도 얹어진다. 준주거지역. 도로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는데 차가 끼과당 사고가 나면 그 끼과당 그런 소리가 들리겠죠. 시끄럽긴 약간 시끄럽다고요. 그렇지만 아침에 출퇴근하기는 편리하십니다. 편리한 곳 뭐고요? 전향호 1편리 일반 주거지역이죠.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조용할 거잖아요. 조용한 곳이 뭐고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자는 게 도시계획 이론이고 도시계획 이론에 따라서 시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론일 뿐입니다. 상업지역이요. 여기 주거지역에서 일하시다가 밤늦게 공부하시다가 아이고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뭐 어디 편의점이 마침 이 동네에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 김밥집, 그다음에 어묵 하는 그런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가면 24시 해장국집 있을 거잖아요.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근린상업지역. 그다음에 어느 위치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서울 동대문, 남대문 밤 12시 전국에서 버스가 올라와서 새벽 4시 전국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유통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업지역,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이 있는 거죠. 이름으로 봤을 때는 중심상업지역이 훨씬 더 비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역 주변역, 삼성역, 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그쪽들이요. 일반 상업지역이요. 중심상업지역이요. 그중에 강남역에 뉴욕제과 몇 년도에 땅 팔렸는데 한 평에 5억씩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일반 상업지역이요. 중심상업지역이요. 찍어봐야 하는 거죠.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쪽들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비싼데요. 서울은 그러니까 해방 뒤로 해서요. 그러니까 종로와 명동, 그러니까 을지로 그쪽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그 뒤로 만들어진 곳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서울은 그렇다고요. 또 각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마다 정하는 거니까 각각마다 알아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가면은 참 이 법 만드는 분들 참 국어 실력이 참 한계가 드러납니다.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일준. 우리 국어 상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국어 상식이 약해요. 국어가 약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그 자리는 장애인 분들만 주차를 하는 거죠. 뭐로만 한다. 어느 땅에요. 거기에 공장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공장 굴뚝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공장 굴뚝만 가득 차 있으면 공장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공장으로만 쓴다. 그런데 어느 곳은 그러니까 공장이 있지만 공장이 아닌 상가나 그러니까 집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업지역이겠죠. 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추가된다. 공장만 꽉 차 있다 전용공업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 전용공업지역은 아니라고요. 공장만 꽉 차 있는데 전용공업지역도 있고 일반 공업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상식과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국어가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심사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 내용을 전문 용어를 알아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셔야 되는 거죠.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즉 독가스가 풍기는 곳이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 그 밖의 공업이 기본이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금속 가스, 그러니까 화학가스, 공해가스가 풍기는 곳이죠. 그래서 독가스인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공장가 가동하거나 24시 공장 가동하면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날아가죠. 연기가 올라오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그럽니다. 전용 공업지역도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에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입니다. 엉겨서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2마리. 아이고 무서워. 그 공장지대 위에 이렇게 해골이 이쁘대요. 그러니까 해골이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독가스입니다. 네, 책에다 독가스 썼더니 아래 한글 F8 맞춤법 표시해서요. 계속 독가스로 바꿔요. 근데 독가스인 거죠. 속에 더부룩해서 그러니까 약국 가서 약간 소화제를 사서 드시는데 여기 가스명수 주세요. 그래요. 가스명수 주세요. 가스명수로는 소화가 뻥 뚫리지 않잖아요. 가스명수여야 소화가 뻥 뚫리겠죠. 그런 겁니다.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가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거기 오래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오래 근무하시게 되면 뼈와 피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하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독가스인 거라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업도시 울산광역시가 있죠. 울산광역시, 울산에 사시는 친지분들 방독면 쓰고 다니신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울산광역시에 전용 공업지역 1제곱미터도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무슨 화학공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용 공업지역이 독가스라고요. 뭐 그러면 됐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지지역 가면 더 가관입니다. 녹지지역에 자생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요. 도시 녹종원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살림, 녹종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자고요. 이건 뭐 국어가 아니라 뭐 이건 철학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녹지 지역이 있다고요. 그 중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백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한번 물어보시죠. 지나간 사람 백인에게 물어보자고요. 대한민국 땅 중에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요. 뭐 그런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 아세요? 아이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연 공부하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 요즘 애들 과학 공부라고 하던데요.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중에도 네이처를 한 어느 특정 광고가 이상해지는데요. 나투르, 네이처, 아무튼 그런 그다음에 화장품도 네이처 리퍼블릭인가요? 아무튼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녹지가 있다고요. 계속 물어보죠.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연 녹지 지역이면 콘크리트가 생각나세요? 푸르게가 생각나세요? 지나가는 백인에게 물어보았다고요. 뭐라고 하실까요? 화장품 가게요. 네이처 어찌고 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여기는 콘크리트 성분으로 화장품 만들어요. 푸르게가 나무나 식물로 만들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들 푸르게잖아요. 어지간한 서민들은 푸르게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푸르게가 아니라고요. 그 무슨 풀 자라고 산토끼 뛰어놀고 다람쥐 뛰어다니고 물고기 쉬리 꺽지 다니고 아유 부자연스러워. 싹 몰아내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스럽다고요. 아, 콘크리트 자연스러워.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자연스럽다고요.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가 허용되는 것이 자연 녹지라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 자연 녹지라고요. 일반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A 할아버지 농사 짓고 계세요. 동네 B 총각이 있습니다. 가세요. 할아버지 스마트폰 있어요? 할아버지 이놈아 나도 우리 손주가 사줬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온나라 루리스 깔려 있어요? 뭔 소리래? 아, 내가 제가 깔아드릴게요. 이놈아 뭘 깔아? 나는 그냥 농사만 지을 테야. 그럼 할아버지 집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이놈아 우리 집은 네가 알지? 그러니까 자기 먼저 집은 찍어보죠. 할아버지 내 땅은 생산 녹지예요. 푸르게 농사 짓고 있으니까 녹지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땅은 어쩐데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예요. 뭐 이놈아 그게 어째서? 나 어차피 농사 짓고 살 건데. 할아버지가 딸내미 미국 가신다고 그 땅 곧 파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럼 팔긴 팔아야지. 할아버지 땅 자연 녹지라고요. 할아버지 제 땅은 생산 녹지니까 이러저러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겠지.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라고요. 자연이면은 거기 콘크리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뿔싸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이놈아 자연이니까 콘크리트 못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어쩐데요. 할아버지 땅값이 할아버지 땅값은 싸겠네요. 제 땅이 100인데 할아버지 땅값 제가 60 드릴게요. 이놈아 60이 뭐예요? 80은 내야지. 아유 할아버지 어찌고 저쪽에서 그래서 70. 그래서 땅을 사갑니다. 얼마짜리 땅을요? 300짜리 땅을요. 이것의 3배는 되는 땅입니다. 3배가 뭐예요? 5배가 더 크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런 헐값에 뺏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못된 총각, 그 동네 비총각이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죠. 이거밖에 없다고요. 할아버지 그 땅이 자연 녹지네. 그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법에서 이름을 하나 잘못 정해놓으니까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그처럼 피해를 보시지 않으실 테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저렇게 B 총각같이 그렇게 나쁜 짓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다들 착하게 다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할 겁니다. 자연이지만 뭐고요? 개발이 허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는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생산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농업을 보통 뭐라고 하고요? 녹색이라고 하죠. 물론 블루베리 까만 생산도 있고 딸기 빨간 생산도 있지만 그러니까 농업혁명, 녹색혁명, 녹색을 하는 땅, 녹지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녹지가 뭐라고요? 농업적 생산을 하는 땅입니다. 생산 녹지, 녹색, 농업적 생산을 한다. 뭐 이름 그대로이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다음에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보전은 그냥 말 그대로 길이 보전하세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요. 62쪽에 그 요약으로 되어 있는 곳의 제일 아랫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뭐가 있었고요. 기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시죠?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것 갖고는 틀리지 않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고요? 생산, 녹지는 뭐고요? 생산, 관리는 뭐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생보전, 녹지는 뭐고요? 보전, 관리는 뭐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절반 저쪽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산관리, 농림지역 곤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곤란, 곤란관이죠.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곤란관이라고요. 그래서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이죠. 뭘 어떻게 생산한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갈 필요 없는 거죠.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곤란관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용도지역, 구분, 4가지, 9가지, 21가지를 보셨습니다. 도시지역이 6, 넷, 합쳐서 10, 셋, 16세, 5가지 합쳐서 전부 21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상까지 해서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구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땅 중에 어디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정해져 있고 아직 1, 2, 3종 세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건 극히 일부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땅을 근린상업지역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나라 루이스 보면요.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이면 4가지 중에서 도시지역이고 9가지에서 상업지역이고 21가지에서 근린상업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온나라 루이스에 접속할 거다라고 해서 도시지역, 상업지역 그런 앞 얘기들을 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 모든 땅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전국 땅 4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 9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 21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가 있다고 떠올려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런 지도는 종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잠실 종합운동장 한 5배 되는 크기의 지도가 있어야 겨우 구분이 될까요?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농림지역, 김제평야 다 농림지역이겠죠. 차로 1시간, 기차로 40분, 한 50km, 60km 쫙 다 농림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뭐 어느 곳에 실제로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떼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큰 길이 있고, 그러니까 큰 길가로 해서요. 여기가 큰 대로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 첫 번째 상가 블럭이요. 여기 이제 상가들이 들어서는데 이 첫 번째 상가 블럭은 중심 상업지역. 그 뒤에 2차로 길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 있고요. 그 뒤에 두 번째 상가 블럭은 이 2개 블럭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은 그다음에 거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은 그다음에 그냥 여기가 준주거지역. 그 다음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요. 용도지역이 상가하니까 거의 한 20m 정도죠. 20m, 30m로 용도지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60km가 하나의 용도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20m마다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계속 가시죠. 62쪽에 굵은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3-1번 바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이퀄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도관농자 4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1990년 뒤로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를 바다라고 보죠. 바다는 그냥 찰랑찰랑이니까 바다는 용도지역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에 바다를 매립했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새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새 땅이 만들어졌으면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이름이 붙어야 되죠. 근데 용도지역 지정 변경 무슨 절차로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관농자 4가지 등등을 정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농림지역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뭘 만들기 위해서요?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같은데 그러면 농림지역 앞바다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2년 3년 5억 8억 써봤자 도관농자 그 중에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잖아요. 이걸 누가 뭐 달리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뻔한데 이 절차 거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동방으로 뭐로 보자고요? 농림지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농림지역이 좀 늘어났네? 우렁각시가 와서 좀 늘렸나? 농림지역이 좀 늘어났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없이 이웃한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 앞에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신도시니까 도시적과 내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 아래 점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63쪽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고요. 여기다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면 도시지역과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두 군데에 걸쳐 있으면 도시적으로 볼 거예요? 관리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방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3-2번 다음 구역 등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1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설명 곧 다시 드릴 거고요. 3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번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상들은 도시적으로 본다. 줄여서요. 어항전택산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다들 이러저러한 부스러기들이 들어있고요. 택지개발지구만 그런 얘기가 없네요. 먼저 1, 2번에 셋째 줄의 괄호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X요. 그게 아니라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거죠. 도시적 앞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고 특별하게 항구를 지정하는 거죠. 항구에 어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항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둘 다 항구죠. 항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항구인데요. 근데 어항과 항만의 구분은 직접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어항과 항만. 그 동해안 가시면 강릉 속초 아래 그 대포항이라고 있습니다. 교통 엄청 이제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횟값도 아주 비싸요. 그런데 아무튼 동해안 가시면 대포항 한번 안 들리면 뭔가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포항은 항만일까요? 어항일까요? 둘 다 똑같이 항구긴 항구인데요. 대포항 가서 광어랑 우럭을 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광어 우럭을 시켰으면 여기 광어가 2마리에 우럭 1마리 큰 걸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식당 아줌마가 예 알았어요. 잠수복 갈아입고 바다로 풍덩 가서 잡아오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광어 우럭을 어디서 꺼내와요? 어항에서 꺼내오죠. 그게 그래서 어항이라고 해요. 어업을 하는 항구는 어항이고 인천, 광양, 당진, 평택,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곳이 항만입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체를 도시적으로 본다 X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항구역, 항만구역 가운데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요 도시적 앞바다 여기만 도시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도시적이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찰랑찰랑인 거죠. 이 도시지역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보겠다. 바다를 도시적으로 보겠다고요. 여기는 뭐냐면 도시적은 개발 땅이죠. 개발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바다에 왔다고 딱 멈출 수가 없다고요. 요 앞바다 무슨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만큼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가끔 뭐 이런 걸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면 바다에다가 부두같이요. 무슨 댓글을 쭉 내놓고 여기에 식당이 있고요.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와인잔 댕댕 거리면서 연인과 저녁을 먹고 있으면요. 떨어지는 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바다에 비춰지고 와인잔에 비춰지고 연인의 눈동자에 비치고 아무튼 그런 식당 그런 식당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지역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괄호 수력발전소,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전원이 일용연만 나오던 전원일기가 아니라 발전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요 모든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외우자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수자원, 물이죠. 물이니까 수력발전소, 댐에 물을 가둬놨잖아요. 그 수력발전소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겁니다.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고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게 산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그 덩어리가 이따만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도시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번 택지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5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래 표를 보도록 하시죠.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서 지정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구로돼지털 있잖아요. 구로돼지털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네 번째로 농공단지가 있어요. 농공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냥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애당초 뭐가 바글바글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한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산업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꽉 차 있는 곳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 마을에 콩나물 공장 하나, 두부 공장 하나 넣어주게 한 게 농공단지입니다. 농촌 마을에 두부 공장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가 도시적으로 바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을회관 옆에 두부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올렸다고요. 그런 겁니다. 거기는 도시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아래 두 줄이요.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요. 도시적이 아니죠. 따라서 제일 아랫줄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요. 산업단지는 농공단지가 포함되니까 산업단지 전체를 도시적으로 본다 X 틀렸죠. 어항전택 3 산업단지 어항전택 산이 아니고요. 어항전택 3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만 도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있고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빼고 나면 이러저러한 단서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단서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3-3번 관리지역 내 보전 목적으로 정하면 그 땅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근데 보전산지가 공익용, 임업용, 공익용 2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쪽 64쪽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시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지역은 개발 땅이고 관리지역은 중간 땅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죠. 그런데 관리지역이라고요. 관리지역은 중간이죠. 계속 중간일 수도 있지만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개발이나 보전 중에 뭔가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관리지역에 어느 땅을 정했어요. 어느 땅을 관리지역의 어느 땅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농사만 짓는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했어요. 여기서는 농사만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없잖아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개발과 보전의 중간이 아니라 그건 보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 중간 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뻘쭘하잖아요. 중간이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를 못 짓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전 쪽으로 넘기자고요. 그러면 농사 짓자고 했으니까 그 땅은 뭐로 가고요?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죠. 관리지역에 보전산지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보전산지라고 하는 걸 정했고요. 그러니까 보전하자고, 나무를 보전하자, 산토끼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발 가능성 없는 거죠. 근데 보전산지에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무를 키우자는 보전산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토끼, 토끼야, 그러니까 토끼를 보호하자는 보전산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산토끼 보호하자는 거는 당연히 도시지역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로 갈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겠죠. 그런데 나무를 키우자는 건 뭐로 갈 거고요. 여기가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죠. 농림, 수풀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키우자는 건 뭐로 갈 거고요. 농림지역으로 갈 거고 산토끼 보호하자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둘 다 관리지역 안에서가 초점이죠. 관리지역에서 농사 짓겠다 했으면 농사 짓는 땅으로 가자고요. 그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요. 관리지역 안에 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본다. X. 뭐가 X요? 똑같은 것 같잖아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그 구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단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련말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중간 땅인데 콘크리트 없다. 보전 쪽이다. 농사만 짓는 보전 쪽이다 하는 거니까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중간 땅인데 관리지역인데 콘크리트 없다. 보전 쪽이다. 나무 키우는 거는 나무 키우는 농림지역. 산토끼 보호하자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취지죠.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특례, 큰 세 덩어리가 있는 거였죠. 양과로 1번, 바다 매립 목적. 양과로 2번, 어항 전택삼 5가지. 양과로 3번, 관리지역 안에 2가지 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잠깐 쉬고요. 64쪽 이제 굵은 4번 내용은 이제 그 자체가 큰 안덩어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굵은 4번 행위 제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